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윤 정부가 뜬금없이 폐지를 말한 건 결국 총선에서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세수가 부족한데 현실화율 폐지로 부유층의 감세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솔직히 기득권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윤 대통령을 보며 지금이 본인들 뜻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역시 본인과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득권 집단을 위해 권력을 잡은 이때를 활용하여 감세 등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극소수의 사익만을 지켜주는 윤 대통령의 눈에 국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관련 세금 부담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 영등포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이가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것으로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법제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표준 토지와 표준 주택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하여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주택을 통합하여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취약층 복지선별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하고 공시가격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 기준을 확정한 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 실제 가격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나눈 현실화율을 도입해 최대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세 부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간극이 매우 커 실제적으로는 높은 집값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극명하게 달라지다 보니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9%로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함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에 그치고 반면 지방 저가주택은 70~80%나 됐습니다. 즉 한남동에 사는 자들은 보유한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윤 정부는 무작정 현실화율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 정부 때 현실화율이 갑자기 올라 실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확 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한 건데 윤 정부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을 폐지하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감세 효과만 키웁니다. 실례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올해 현실화율 69%로 주택 보유세 등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15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같은 기간 1270만 원에서 734만 원으로 536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는 현실화율 폐지 이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현실화율 목표치를 잡아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마음대로 현실화율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기준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75.6%인데 적정 현실화율로 70%라고 정했다면 고가 아파트는 과세 표준이 하향되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적정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감시하고 제동을 걸 마땅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얼마든지 부자들을 위해 현실화율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다 할 현실화율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윤 정부가 뜬금없이 폐지를 말한 건 결국 총선에서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세수가 부족한데 현실화율 폐지로 부유층의 감세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59조가 비어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감소시키면서 세금은 올리는 마당에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더 큰 혼란을 직면하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민생고를 겪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윤 정부를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밉니다. 솔직히 기득권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윤 대통령을 보며 지금이 본인들 뜻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역시 본인과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득권 집단을 위해 권력을 잡은 이때를 활용하여 감세든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극소수의 사익만을 지켜주는 윤 대통령의 눈에 국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세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고 부자들을 위한 현실화율 폐지에 목숨 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